그런데 제가 그 20대 첫 직장이 학습지였어요. 학습지였고 거기서 조금 잘하다 보니까 강사로 뛰게 됐어요. 선생님을 가르치는 특강 강사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다가 아이들을 몇백 명을 한꺼번에 보다 보니까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던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그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각지의 엄마들은 다 내 아이만 보이죠. 예. 내 아이들만 얘만 그냥 보기 때문에 모르시지만은 같은 5학년이라도 다 다른 5학년이고요. 같은 4학년 중학생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몇백 명을 한꺼번에 정말 이 학년별로 쫙 이렇게 보다 보면요. 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생겨서 제가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여러 책과 강의와 이런 걸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요. 엄마가 행복하면요. 아이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많이 웃으니까. 그쵸? 그럼 엄마의 얼굴에 따라서 아이의 기분이 달라집니다. 그죠? 동의하시죠? 자, 그래서 내 얼굴, 내 관리를, 얼굴 표정 관리를 잘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내가 내 아이에게 뭔가 이런저런 이제 일이 생기죠. 그래서, 어, 이게 내가 어느 쪽인지 한번 잘 보시면 돼요. 내가 오늘 이제 훈계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요. 자, 내가 혼내주려는 목적이 생겨. 예, 아니면 이 아이의 이거를 고쳐주려고 하는 걸까? 예, 어느 쪽일까, 나는? 자, 당장 지금 드러난 행위만 보고 확 화가 나가지고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쵸? 애한테 물어보죠. 엄마가 분명히 이거 치워놓으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치웠어? 그쵸? 그 안 치워놓 그거 자체로 화가 나서 이미 이제 벌써 이제 막 다다다다 한 경우가 있고 일단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그쵸? 나는 어느 쪽인가? 자, 자녀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걸 기다려주지 않고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화부터 내는 그런 엄마라면은 반항심이 생기겠죠, 그 아이는. 자, 그런데 엄마가 그렇죠? 내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하면서 너를 위해서 엄마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그 마음이 분명히 전달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죠. 나를 생각해서 엄마가 이렇게 해 주는구나. 자, 화가 나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내 분에 못 참아서. 그죠? 화를 낼 건지 훈계를 할 건지 결정하라고 그러죠. 자,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 엄마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거다." 하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화를 확 내고 뭔가 이런 했을 때 단기적인 목표는 채워질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인제 일평생에 계속해서 훈계를 하게 되죠, 이런 경우는. 예. 그래서 어릴 때 끝낼 것인지 그때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계속해서 지속돼서 성인 됐다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내가 잔소리를 하거나 화를 내거나 할 것인지가 요때 되고요. 사춘기 때 요런 마음들이 인제 쌓이면은 반항하는 아이가 되겠고 아니면은 사춘기를 잘 통과할 수 있다. 사춘기라고 해서 다 똑같이 그렇게 반항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훈련의 인제 4 단계를 제가 요거를 잘라 놓은 거예요. 나이 연령대를. 우리가 많이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애기 엄마들은 여기 인제 보시면은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요 연령별로 쪼끔 기준을 잡고 하시면 되겠고요. 1 단계가 일단은 권위가 있어야 돼요. 부모 권위가 없으면요 다 꽝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상담 센터 많이 요즘에 많이 가세요. 그죠? "애가 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인제 가는데 그 상담 센터에 가 가지고 아이의 뭔가 행동이나 이런 걸 잡아 주려고 할 때 엄마 아빠를 많이 보죠. 엄마 아빠가 왜 어떤지를 보고 아이를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권위가 없어, 엄마 아빠가. 그럼 걔는 고칠 수가 없어요. 예. 일단은 뭐 어찌 됐건 간에 엄마의 말에 권유와 이렇게 순종하는 그 단계를 잡아주는 그 시기가 5 세까지입니다. 5 세까지. "아이고 나는 틀렸네. 나는 벌써 지났네." 이러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고때까지는 애를 뭐 타일르거나 뭐 설득하거나 이거 아니에요. 그냥 "안 돼." 그냥 딱 "안 돼." 엄마 안 된다면 안 되는 거.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그때는. 엄마가 막 풀어 주고 막 다 잘해 줘. 그때 애기니까 우리가 다 풀어 주죠. 다 허용해 주고. 그런데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쵸? 고때는 안 된다는 건 안 된다는 거를 확실하게 잡아 주셔야지 다음 단계, 다음 단계가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경계를 모호하게 하면 안 되고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오늘 막 사탕 이제 많이 먹었어. 인제 그만 먹어야 돼. 더 이상 안 돼. 오늘은 안 돼." 하면 그냥 안 돼. 그냥 그 말을 책임지시면 됩니다. 그냥. 예. 자, 그리고 인제
그게 이제 타이트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요 시기가 5세까지고요. 요때 잡지 않으면은 그다음에 힘들다 그랬죠. 자, 6세 때부터는요. 조금 더 자잘하게 네가 왜 안 되는지가 설명이 고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고때 아이랑 얘기를 하는 거 그때 하는 거지 그거를 아기 때 앉아 봐라 하면서 이거는 안 돼. 아기 때는 그게 안 돼. 왜 애를 붙들어 놓고 그렇게 해. 그거 안 되고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그냥 확실하게 잡아 주면 돼요. 칼 만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그런 거. 그쵸? 위험한 그게 5세 때까지는 그게 딱 돼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6세부터 이제 12살까지는 정말 이러고 저러고 이제 밀당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구체적으로 왜 안 되는지가 얘기가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고요. 자, 이제 좀 컸어. 이제 중학생 들어가고 그쵸? 요때는 엄마가 이제 코치가 되는 거죠. 이제 이미 애들 다 알아. 뭐 하면 되고 안 되고가 이제 다 기준이 잡혔잖아요. 이제 믿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 그래서 엄마는 널 믿는다. 우리가 아이 다 뒷공무니 다 쫓아다니면서 다 일일이 다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믿는다는 소리를 제일 많이 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엄마가 날 믿는다니까, 그죠? 그게 되게 콕 박힌대요, 아이들이. 그래서 믿는다는 얘기를 자주 해주고, 자,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친구 같은 단계예요. 친구와 같은. 근데 여러분, 친구 되라는 거 아닙니다.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예요. 친구처럼 막 야자하는 거 아니고요. 예? 뭐 그렇게 막 하는 거 아니고요. 친구와 같이 그렇게 비밀을 터놓고 얘기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엄마는 뭐 이제 다 애가 커가면서 다 이제 옆에서 붙어서 하지만 아빠가 육아 나이가 굉장히 낮으세요. 아빠들이. 아빠들이 아기 때는 조금 봐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6세 때, 7세 때 요까지는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하지만 그다음에 조금 약간 멀어지죠. 그쵸? 아예 돌아가는 상황 모르고. 그래서 아빠의 이 육아 나이가 그 어린 시절의 나이에 멈춰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육아 나이도 좀 끌어올려 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훈계 18계명을 이제 그냥 쭉 이렇게 한번 볼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연령대들이 다들 자녀 연령대들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정말 충분히 나의 사랑이 충분히 전달이 됐어야 돼요. 한 7번 내가 정말 나의 사랑이 전달됐으면은 그 사이에 한 번은 이렇게 훈계가 들어가도 애들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 엄마가 날 사랑해서 하는 얘기다 하는 게 돼 있는데요. 평소에 이 사랑 전달이 충분히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엄마는 나를 혼내기만 하는 엄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남궁 리더님 이렇게 웃고 계신데. 자, 그래서 자녀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우리가 상처를 제일 많이 주는 부분이 뭐예요? 말로써 이렇게 상처를 많이 주죠. 말로써. 자, 그래서 잘못은 다르지만 인격은 여전히 존중하세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 그럼 거짓말은 잘못된 거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거짓말은 나쁜 거야. 근데 있잖아, 그 거짓말 한 거 하나 가지고 얘를 막 몰아갑니다. 넌 이제부터 넌 거짓말쟁이고 뭐 엄청 막 하여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쏴 붙여지죠. 걔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예. 그래서 그냥 그거 하나만 잘못된 거 하나만 얘기하시고요. 뭐 과거의 이야기까지 다 나옵니다. 네가 지난번에 이러면서 너는 맨날 꼭 뭐 이런 얘기 있죠. 앞에 그 단어들은 다 빼주세요. 자, 그리고 부부가 한 뜻이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어릴 때부터 많이 시작되는데요. 아빠한테 가서 이제 엄마가 안 된다고 했어. 예, 오늘은 이건 이제 그만 안 돼 했는데 그거를 또 피해서 아빠한테 가죠. 그럼 아빠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얘기했었나요? 그죠? 엄마가 안 된다면 아빠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쵸? 자, 할머니한테 갔어. 예, 이리 와래, 이리 와야 할머니가 해줄게.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엄마가 안 되면 할머니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예, 그게 집안이 다 일치가 돼 있어야 된다. 막 애들이 막 눈치 보잖아. 막 딴 사람한테 이렇게 어떻게 가려고. 그거가 이제 눈치 돼 있어야 되고 만약에 몰라. 아빠가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몰라. 그러면은 물어보면 되지. 아이한테. 엄마는 뭐라 그랬니? 엄마는 뭐라 그러셨니?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 이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은 아, 엄마가 안 된다 그러면 아빠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밤중에 저희 그 신랑이 이제 야식을 잘 먹어요. 그럼 애들이 막 슬금슬금 가요. 냄새를 맡고. 그럼 이제 좀 있다가 애들이 와요. 엄마, 나 저거 먹어도 돼? 이런 식으로. 아빠가 엄마한테 허락받고 오라고 하는 거지. 그냥 주면 혼나니까. 자, 그래서 합의가 돼야 돼, 합의가. 자, 그리고 당연히 뭐 부모의 말에 신실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관성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있잖아요. 이 일관성이, 아, 나는 일관성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들의 이렇게 기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나의 오늘 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제일 주안점으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요. "엄마 건강 관리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건강 관리. 좋은 거 있으면 나부터 먹어. 그냥 식구들 주지 말고. 몸에 좋은 거 있으면 나부터 챙기고 내 몸이 좋아야지 내 표정이 좋아지고 내 표정이 좋아야 애들이 편안하다니까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엄마 눈치 다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일관성은 엄마의 건강과 직결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장점을 격려하는 것도 훈계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네가 이걸 너무 잘하더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 내가 그걸 잘하는구나.' 하면서 으쓱하면서 그쪽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과정을 칭찬해야죠 항상. "네가 참 열심히 한다. 네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구나." 이런 과정을 칭찬을 하고 참 너 똑똑하다. 너 영리하다."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늘 똑똑해야 되기 때문에 도전을 덜 해요. 안 하게 돼요. 자기 똑똑하지 않은 게 들통날까 봐. 난 그 상태로 계속 있고 싶은 거죠. 그쵸? 그래서 고런 거는 하지 마시고 과정을 칭찬하면서 그쪽으로. 자 그다음에 평소에 책임감 그쵸? 한번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규칙을 정했던 거는 끝까지 마치도록 훈련을 계속 시켜 주는 겁니다. 혼내는 게 아니고요. 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육아법이 굉장히 그 인기가 많이 있었어요, 한동안. 그쵸? 엄마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로 이렇게 기다려 주면서 했죠. 자 그래서 훈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훈련. 그래서 자기 훈련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면요. 엄마가 일관되게 했는데 어느 날은 괜찮다 그래. 어느 날은 안 된다 그래. 이러면은 어때요? 엄마의 눈치에 따라 달라지죠, 애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부모님의 삶을 보고 배워요. 삶을 보고. 인제 행동 보지 않아요. 그쵸? 아니 저기 그거 말 보지 않아요. 말 듣지 않으나 행동을 보고 합니다. 아빠는 뭐 맨날 뭐 이렇게 방도 안 치고 그러면서 난 방 치우라고 그래. 그 말이 안 되죠. 그쵸? 자 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훈계 이전에 가르침과 지시가 분명하고 적절해야 된다. 분명하고 적절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가끔 후회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감정 폭발을 했구나. 진짜 속된 말로 지랄지랄을 했구나.' 막 이런 경우가 있죠. 그쵸? 말을 막 하고 이게 감정 폭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감정 컨트롤이 되려면은 내 몸이 건강해야 된다. 자 사랑의 매는 언제 하는 거냐면요. 아기 때 하는 거예요, 아기 때. 다 커서는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0 에서 5 세까지라고 했죠? 고때 엄마의 권위를 알려주는 때고요. 고때 권위 있는 부모 밑에서 얘가 자기 통제를 딱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안심이 돼요. 예.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거 위험한 거, 하면 안 되는 거. 근데 엄마가 안 잡아줘요. 그러면은 불안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사랑의 매는 매일 때리라는 거 아니고요. 뭐 그렇게 심하게 하라는 거 아니고요. 한 번 상징적으로 하면은 이것도 인제 그게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그게 주걱이 됐든 뭐가 했어. 뭘로 했어. 그쵸? 그러면 그거를 벽에다 딱 붙여 놔. 걸어 놔. 그리고 인제 누구야? 엄마가 안 된다 그랬지?" 하고 같이 쳐다보지. 거기를 붙여 올려 놓은 데를 딱. 그러면 '아 엄마 매 들 수 있지.' 하는 거를 예 이렇게 고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트하게 하는 게 5 세까지 고때를 잘 잡아 주시고 자 그다음에 문제 이면에 있는 그 마음의 그 동기가 있어요. 얘가 왜 그러는지 뭐 징징대든지 짜증내든지 뭐 화를 내든지 소리 지르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오은영 그 박사님이 그걸 잘 잡아내요. 예. 그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우리가 고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걔가 왜 그런지가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건 이제 당연하죠. 그죠? 다른 형제 자매와 비교하지 말라는데 자꾸 비교하게 돼. 그죠? 뭐 옆집은 어떻다더라 누구는 어떻다더라 하면서 막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결과를 겪게 하고요. 마음과 감정에 호소하고 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숨은 동기가 뭐냐.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관심 끌라고. 특히 이렇게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그게 심해요. 그래서 되게 무뚝뚝하고 뭔가 이렇게 내색을 안 하고 있어도 엄마의 사랑을 굉장히 막 확인하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어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뭐 말을 안 하고 뭐 제가 그냥 무뚝뚝해 보이지만은 항상 그거를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다 큰 애라고 해서 그냥 그거를 멀리하지 마시고 포옹도 해 주고 안아 주기도 하고 말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주시고 맛있는 음식 해 주면서 그쵸? 예. 그런 거를 인제 항상 남자아이들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기싸움이 있어요. 기싸움 아기 때 많이 하잖아요. 예. 기싸움 때 인제 고때 힘 겨루기 하는 거 하고 너무 인제 가족 중심의 아기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걸 알아요, 애들이. 그러면서 자기가 타오르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권위. 그다음에 인제 분노 진짜 화가 나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
능력 부족. 그래서 아무튼 간에 예. 자,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훈계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제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왜 지금 어떤 행동을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인제 좀 이따 요것부터 다 하고 얘기해 드릴게요. 자, 자녀라는 거는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되게 인격이에요. 그래서 사람 대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마냥 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계속 크고 있거든요. 이렇게 살살살살 다 크고 있는데 고게 연령대에 맞춰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제발 좀 아이와 대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화라 함은 얼굴을 마주치고 눈을 마주치고 내 어깨도 그 아이를 향해 있고 내 발끝까지 그 아이와 향해 있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대화라 함은 그냥 목소리만 주고받고 너나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내 눈도 마주치고 내 어깨도 아이 향해 있고 내 발끝까지 아이를 향해서 되겠고요. 예. 뭐가 X야? 기다 잠깐 소리가 안 들렸어요. 아, 그랬어요? 아무튼 알아들으셨 발끝까지 보고 하라고요? 발끝까지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그 마주 이후에. 앉고 고렇게 인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릴 때 그 엄마들이 이런 말 많이 하시는 엄마들이 있으세요. 대변인이 돼. 미리 애가 얘기할 걸 먼저 얘기해. 그냥 막 "엄마 배고파요. 좀 기다리면 안 돼?" 그 얘기 나올 때까지. "아우 너 배고프지 뭐 배가 고프지." 막 그거를 다 미리 먼저 얘기하고 미리 알아서 챙겨 주고 "너 춥겠다. 추우니까 잠바 입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일일이 다 챙겨 주는 그런 한국의 전형적인 좀 뭔가 급하죠 다들. 급하시니까 기다려 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요 아이가 말 느려지는 아이 되게 많이 있어요 아기 때. 하도 엄마가 말을 미리 다 해줘 가지고. 그리고 자기 표현의 기회가 적습니다. 예.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 엄마가 그동안에 다 얘기를 해줘 가지고. 그래서 건강한 자기 표현 능력을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제 두 번째가요. 긍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감정 표현을 잘하나요? 어른들도 잘 안 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걸 표현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긍정의 표현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요. 되게 많이 있어요. 감정 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 카드를 같이 놓고 아이랑 그 감정 카드에 대해서 "너가 지금 너의 기분이 어떠니?"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도 해 보고 고런 시간을 가져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엄마 저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랬어요." 하는 그 감정 이야기를 하는 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부정적인 감정도 감정이에요. 그래서 미워, 슬퍼, 나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또 뭐 이래. "그러면 뭐 쓰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아 버려 막. 자기의 감정 얘기하는 건데. 그쵸? 그래서 울 수도 있잖아. 울 수도 있고 뭐 혼나면은 막 슬플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감정 이거는요 되게 큰 사람들도 되게 좋아해요. 성인들도 좋아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자, 그래서 이거를 같이 놓고 대화를 쪼끔 부부 사이에서도 진짜 그런 감정에 내가 표현을 잘 못해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안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고거 부정적이든 뭐 긍정적이든 간에 계속해서 그 감정에 내 감정이 지금 어떻다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엄마랑 같이 대화할 때 가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내 감정을 엄마가 들어주잖아.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위로가 되고요. 막 기분이 다 풀리고요. 막 해소가 다 되고요. 그러면 문제될 거리들을 잘 안 하게 돼요. 그죠?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엄마. 미워요, 슬퍼요, 외로워요, 뭐 힘들고요, 뭐 싫어, 짜증나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제 좀 대화를 들어주는 상대가 필요하다. 근데 엄마가 제일 잘할 수 있지요. 자, 그래서 그거를 막아 버리지만 않으면은 된다. 그리고 인제 감정 지수를 길러주는 것 또한 이 엄마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자기 표현을 하도록 쪼끔 그런 도와주고 자기 감정을 건강하게 잘 표현할 줄 아는 고런 시간들을 좀 마련해 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감정 지수가 높은 사람이 되면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인식합니다. 우리가 기분이 나빠. 근데 왜 나쁜지 몰라. 그런 경우 많아요. 여자분들이 특히 막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왜 그렇지? 왜 이 기분이 왜 이렇게 안 좋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 감정이 막 전이가 되죠 막. 그러면서 승질 나기도 하고 막 짜증 내기도 하는데 이게 그런 나쁜 감정들은요.
이게 썩지 않는 플라스틱이래요.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말했던 그 환경 호르몬이 아이한테 전이되듯이 제일 약한 가족 구성원한테 그게 전이가 돼요. 그래서 내가 밖에서든 뭐든 뭐 하여튼 나쁜 감정들이 생겼어. 근데 그게 애한테 괜히 화풀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썩지 않는 플라스틱. 그래서 내 아이가 정말 그거에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감정에 제대로 인식이 딱 돼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좀 타인과의 트러블이 줄어들죠. 그리고 인제 이런 감정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인식하는, 그쵸? 그래서 고민을 잘 들어주는 친구가 인기 있는 친구가 되겠죠. 그리고 인제 자신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조절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요. 타인의 감정을 공감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능력이 생기고 감정을 자원으로 삼아서 인간관계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감성 지수가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아이랑 대화가 잘 되고 얘가 내가 얘 감정을 잘 들어줘. 그걸 잘 알아줘. 그러면 내가 얘한테 훈계할 일이 어떻게 될까? 줄어들어요. 엄청 줄어요. 엄청 줄어들어요. 그쵸? 자, 감성 지수가 낮은 사람은 어떻냐?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요. 걱정에 휩싸입니다. 자, 냉담하고 무심한 사람 됩니다. 몸이 건조한 삶으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울증, 소화불량으로 이런 신체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감정을 자원화하지 못하고 성취의 동기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제 어릴 때부터 저희 진영이는요 10 살이거든요. 이야기하는 시간을 제가 항상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야깃거리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 카드를 꺼내 가지고 "오늘 네가 어떤 감정을 느꼈니?" 하면서 3 장만 꺼내 보자 해서 긍정적인 감정 카드, 부정적인 감정 카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런 거는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나는 경청을 잘하는 부모인가? 예, 건강하게 잘 들어 주면요 애들 금방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말에 집중해서 듣고요. 우리는 항상 그거 생각해요. 막 얘가 얘기하는데 내가 막 고쳐 주고 싶어. "그건 네가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있잖아. 막 그 상황에서 있잖아. 막 그러고 싶죠. 그래서 꼭 참고 일단은. 그리고 머릿속으로 다음 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걔가 말하는 걸 좀 들어 주세요. 자, 충분히 자신을 표현하도록 인내심을 인제 가지고 기다려 주고요. 중간에 끊거나 가로채지 않습니다. 예, 인간 대 인간으로서 좀 얘기를 들어 주시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다시 묻고 확인합니다. 예. 그리고 자녀가 말할 때 하던 일을 좀 멈추고 시선을 좀 맞춰 주시고, 그쵸? 발끝까지 맞추라고 그랬죠, 제가. 설거지하고 있으면서 "아, 그래, 그래. 엄마 듣고 있어. 얘기해 봐, 얘기해 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설거지를 하던 걸 좀 내려놓고요. 엄마 하고 불렀을 때는 얘가 뭐가 있죠. 그쵸? "그래, 왜 그러니?" 한번 하면서 인제 또 얘기를 듣고요. 자녀가 말할 때 하던 일 멈추고 자녀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맞장구를 좀 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표현이 부족해도 진정한 의도와 마음을 파악하려고 애를 써 보자. 그리고 유치한 말이에요. 다 엄청 유치한 거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예. 엄청 막 벌레가 나왔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엄청 심각하게 불러 놓고서요. 그쵸? 하지만 웃지 않는다는 거. 그 자녀 마음이 답답할 게 나한테 털어 놓게 되면요. 얘가 우울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사춘기 심하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쵸? 자, 경청의 태도 이거 얘기했죠. 인제 그래서 몸 자체가 내가 엄마가 너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을 해 주세요. 온몸으로 표현해 주고 "아, 빨리빨리 말해. 지금 시간 없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쵸? 자, 다음 할 말 미리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그냥 같은 말을 반복해 주기만 해도 돼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남편한테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 배고프다." 뭐야? "야, 짜장면 시켜 먹어." 이런 거 말고 배고파." 배 아파." 그러면 뭐야? "아, 병원 가." 이거 아니고 배가 아파." 이거 따라만 해도 좋잖아. 그쵸?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이런 거. "아, 그랬구나. 그랬어? 어머, 정말? 어머나 저런." 친구하고 뭐 별의별 일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유, 무지 속상했겠다." 막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 주면은, 그쵸. 얘는요 그날 막 얘랑 싸우고 절교하고 왔어. 근데 나도 심각하게 막 받아들이고 그 집에 전화를 한다는 둥 뭐 걔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일을 막 부풀려. 그럴 필요 없고 그냥 걔 얘기를 들어 주면요 얘는 다 마음이 다 풀어져서 그다음 날 그 친구와 다시 화해를 하고 놀고 있지요. 그쵸? 자, 그리고 자녀의 마음의 그 감정을 읽어 주는 거. "그래서 너가 속상했구나. 그래서 너가 짜증 났구나. 너가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게 됐구나." 하는 거 뭔가 이렇게 있어요, 이유가. 그 얘기를 하면서 풀어 주면 되고요. 공감을 잘 전달하고 비언어적인 이런 표현 몸짓도 다 읽어 준다는 거. 그래서 순서가 있죠. 처음에는 경청을 하고요.
거기에 반응을 하고요. 아, 그래, 그래. 그래서 네가 그랬구나 하고요. 열린 질문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애들 다 알거든요. 질문으로 다시 그 마무리를 해 줍니다.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어? 뭐 있죠? 여러 가지 있죠? 상담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 고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청을 하면요 굉장히 유익해요. 우리가 이제 훈계라는 거는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지만 점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훈계보다는 이 아이와 대화를 많이 이제 해야 되는 고런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도 다 알고 그래서 자녀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나면은 자녀가 속이 시원하겠죠.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얘기했을 때 그쵸? 그리고 자녀의 마음과 감정이 이렇게 순해져요. 부드러워져요. 온화해져요. 근데 엄마가 내 말 안 듣고 막 나한테 맨날 잔소리만 하고 명령만 하고 막 이러면은 어때요? 답답하겠지 얘가. 그쵸? 자, 그다음에 인제 신뢰감이 증진되죠. 우리 엄마는 내 얘기를 잘 들어 주니까 나를 믿어 주고 그렇죠? 그리고 인제 자녀가 성장하고 점점 발전해지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원하는 그런 인간상이죠. 이렇게 대인 관계 잘. 그쵸? 그리고 인제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가. 그리고 상처가 얘기하면서 우리가 치유가 많이 됩니다. 누군가 들어줬을 때. 돈 내고 가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상담받고. 그다음에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는 그렇죠? 그런 부모가 우리 그게 좋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긴다는 게 마무리를 우리가 질문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인제 다음부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니? 어떻게 할 걸까?" 이렇게 그러면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고 부모도 자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배워나가는 그래서 '아 우리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컸구나.' 하는 수준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앞으로 우리가 인제 이렇게 타이트한 그런 할 때에는 이렇게 5 세까지 딱 고때 인제 고때뿐이고요. 고 이후부터는 이제 아이와 계속 대화를 해 가면서 훈계도 훈계지만은 그런 훈련을 해 가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인제 곧 내 품을 떠나요, 이 아이들이. 영원히 내 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고런 이제 정말 성장해서 이 아이가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을 할 때에 정말 잘 꾸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서 이 아이들을 대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바람을 이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시면 너무 좋겠다. 예, 맨날 5 살이 아니고요. 맨날 7 살이 아니에요. 점점 크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요. 대인관계 다 시작하고요. 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굉장히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대화가 잘 되는 엄마가 되면요. 그런 뭐 내가 그 훈계할 일이 점점 줄어들어요. 별로 없어져요. 예. 근데 내가 내 아이의 마음을 잘 읽어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았어.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죠. 예. 희한하게. 예. 그래서 오늘부터 이 대화하는 연습을 요 그런 문제거리는 굉장히 줄어들 거다. 엄마의 잔소리도 굉장히 줄어들 거다 하는 겁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